안녕 여러분.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지구과학에 대한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하고 그 해수에서 수온의 연직 분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일단 수온의 연직 분포는 수면에서부터 깊이 들어갈수록 이렇게 혼합층, 그리고 수온약층, 그리고 심해층으로 나누어지는 거 우리 친구들 알 수 있고요. 다만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나눌 때 이 층상 구조가 완벽하게 발달이 된 곳이 있고 층상 구조가 발달이 좀 덜 된 곳이 있어요. 특히 고위도 같은 경우는요. 지금 낮은 수온으로 모두 다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수온의 연직 분포에서 층상 구조가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위도는 수온의 연직 분포에 층상 구조 발달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중위도하고 저위도는 층상 구조가 나오기는 해요. 다만 저위도에서는요. 이 층상 구조 중에서 혼합층의 비율이 좀 작고요. 중위도는 그나마 혼합층이나 수온약층이나 심해층이 골고루 발달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거는 이 혼합층에 대한 얘기인데 혼합층의 수온이 중위도나 저위도에서 일정한 이유는 수온이 일정한 이유를 물어보면 바람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바람이 강하게 부는 시기를 좀 찾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바람이 강하게 부는 위도를 찾으면 저위도하고 중위도가 있으면 중위도에서 바람이 좀 강하게 불어요. 그리고 계절로 찾으면은 여름하고 겨울이 있으면 겨울철에 좀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당연히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수온이 일정한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고 했으니까 중위도 지역의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운 거고요. 겨울철의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고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할 부분은 이 중에서 수온약층에 대한 얘기만 좀 하려고 해요. 일단 이 수온약층은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여러분들 저위도하고 중위도에서 이 수온약층을 눈으로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어봤을 때 만약에 이 수온 약층이 가장 발달한 위도가 어디냐? 그곳을 찾으라고 한다면요. 우리 친구들은 가장 발달했다는 얘기는 수온 약층이 뚜렷하게 표현이 되면 되고요. 이렇게 수온 약층이 뚜렷하게 표현된다는 얘기는요. 수온 차이가 많이 나면 됩니다. 그러면 수온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저위도가 중위도에 비해서 수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뚜렷이 발달됐다고 해서 수온약층이 가장 발달된 곳이 아니라 이렇게 저위도처럼 혼합층이 발달이 미약하더라도 이 수온약층에서의 수온의 위하고 아래에 수온 차이가 심하면은요. 그러면 수온약층이 발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어디가 되냐면 수온약층이 가장 발달한 곳, 수온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저위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수온약층이 발달한 곳을 그림으로만 좀 해석을 한다면 기울기가 약간 완만하면 돼요. 기울기가 완만하면은요, 이렇게 수온 차이가 심하게 나요. 근데 기울기가 가파르면 수온 차이가 심하게 나지 않겠죠.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수온약층의 깊이가 가장 깊은 곳을 찾아야 돼요. 자, 수온약층의 깊이가 가장 깊은 곳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찾아야 되냐 하면요. 수온약층은 혼합층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따뜻한 물에서 찬물로 가는 딱 그 지점이 출발점입니다. 그럼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출발점이고 중위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출발점이겠죠. 그럼 수심으로 따지면 저위도는 요만큼, 중위도는 요만큼이 된 거니까 수온약층 깊이가 가장 깊은 곳을 찾으라고 한다면 이때는 중위도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온약층이 발달했느냐 또는 수온약층의 깊이가 가장 깊은 곳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꿀팁인데 이 수온약층을 엘니뇨하고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 서태평양 지역이 있고요. 동태평양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평상시에는요. 무역풍의 영향 때문에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죠? 따뜻한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서태평양 쪽으로. 그럼 동태평양에 있는 따뜻한 물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동태평양의 따뜻한 물의 두께는 작아져요. 두께가 얕아집니다. 그럼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서태평양 쪽의 따뜻한 두께의 그 물의 두께가 깊어지니까 두꺼워지니까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이해되셨죠, 우리 친구들? 그럼 이 까만색 선은 평상시선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니뇨가 돼서 우리 친구들이 바람이 약해졌어요. 무역풍이. 그러면 이 따뜻한 물이 많이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림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따뜻한 물이 아까보다 많이 이동 못해서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쪽도 이 따뜻한 물의 두께가 평상시보다는 조금 두껍지 않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따뜻한 물이 이동을 하면 그걸 메꾸기 위해서 밑에 있는 찬물이 용승하는 거니까 따뜻한 물하고 찬물의 경계면에 해당하는 여기 이 까만 선하고요. 여기 이 빨간 선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냐면 수온 약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요. 엘니뇨가 일어나면요. 엘니뇨가 형성되면 자, 동태평양에서는요. 수온 약층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동태평양 수온 약층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서태평양은요. 이 수온 약층의 깊이가 이렇게 얕아지는 거예요. 서태평양 수온 약층의 깊이가 얕아진다. 이렇게요. 자, 결국은 선생님이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수온의 연직 분포를 통해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 세 개가 골고루 발달되고 뚜렷하고 이런 표현하고요. 각각의 하나의 그 층이 가장 발달된 곳, 그 다음에 깊이가 가장 깊은 곳 이런 것을 찾을 때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대로 수온약층이 가장 발달된 곳은 수온 차이가 큰 곳을 찾으면 되고 이 수온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그 층상 구조가 뚜렷하게 발달되어 있진 않아요. 저위도가 뚜렷하진 않잖아요. 혼합층이 얇잖아요.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고요. 수온약층의 깊이가 가장 깊은 곳을 찾으라고 한다면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그 지점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수온약층의 깊이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온약층의 깊이하고 관련돼서 엘니뇨 라니냐를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까만색 실선하고 빨간색 실선이 있을 때 따뜻한 물에서 찬물로 바뀌는 요 밑에 있는 까만색이나 빨간색 실선에 해당하는 것들이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수온 약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 동태평양의 수온 약층의 깊이는 더 내려가니까 깊어지고 서태평양의 수온 약층의 깊이는 빨간색 쪽으로 가야 되니까 얕아진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이 수온 약층에 대한 꿀팁이 잘 이해가 돼서 공부에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